자, 이제 우리 교재, 그러니까 목차까지 봤으니까 415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15페이지 보면 광역도시계획인데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공법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보면서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415페이지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란 광역계획관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참고로 광역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우리는 둘 이상, 하나의 도시만 가지고는 광역이라는 표현 못 씁니다. 둘 이상 도시가 묶여야만 광역계획관입니다. 하나 가지고는 절대 광역이 안 돼요. 둘 이상 묶여야만 광역계획관. 지금 부산이 광역시죠. 원래는 직할시에서 광역시가 됐죠. 광역시가 될 때 부산만 가지고 광역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하고 어디를 흡수했어요? 기장이죠, 기장. 둘이 더해서 광역이요. 대구도 마찬가지죠. 직할시가 대구 직할시하고 달성군을 묶어가지고 광역시가 된 거예요. 인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역이라는 단어는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되고 둘 이상 도시가 묶여야 광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도시가 있다고 그럽시다. 두 개 도시가 있는데 지금 이러고 두 개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부산 그럽시다. 여기는 부산 광역시가 있고 바로 옆에 김해 있죠. 김해시가 있고 여기는 김해가 있는데 김해 제가 여기 우리 부산 끝나고 제가 마산 갑니다. 마산은 창원이 돼 보니까 마산은 창원시가 있고 창원시 옆에 함안 있죠. 함안군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광역계획관은 하나의 도시 가지고 안 나오니까 둘 이상 도시가 이렇게 묶여야 돼요. 둘 이상 도시를 묶는데 전부를 묶든 일부 묶든 관계없어요. 두 개 도시가 묶이든 10개 도시가 묶이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좌우지간 둘 이상입니다. 하나의 도시 가지고 안 되고 둘 이상 되는 도시를 묶어가지고 광역계획관이라고 하는데 창원시하고 창원시 함안군은 둘 다 경상남 도죠. 도 안에 광역계획관이 지정이 됩니다. 이것은 누가 지정하냐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이것은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이것은 부산광역시하고 김해시로 보면 안 되고 경상남도를 봐야 돼요. 둘 이상은 시, 도에 걸친 경우입니다.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쳤다. 이런 경우는 누가 지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암기해야지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관은 반드시 둘 이상 도시가 뭉쳐야 돼요. 둘 이상 도시입니다. 도시. 부산 자체가 하나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이상 도시가 뭉쳐야 되는데 이렇게 둘 이상 도시가 하나의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정권들을 일단 암기해주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광역도시계획 수립 그러면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 수립자가 누군가부터 정리해 나갑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냐 그러면 광역계획관이 하나의 도 안에 있냐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나의 도 안에 있다 그러면 저렇게 창원하고 함안군은 경상남 도 안에 있다. 그때는 이 계획을 누가 수립하는가? 지정은 도지사가 하지만 수립은 저기 있는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게 되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그러면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여기 있는 시장하고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지정을 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지정했겠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지정했는데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장군수가 수립된 내용이 이 목적에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요? 맞아야죠. 근데 맞은지 안 맞은지 어떻게 알겠어요? 지정은 도지사가 하고 수립은 시장군수가 하니까. 따라서 시장군수는 수립했으면 여기 있는 도지사 찾아가 가지고 자 내가 계획을 만들어 왔는데 이 계획이 지정한 목적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내용 검토해보고 맞으면 뭐 좀 승인 좀 결정 좀 해주세요. 그걸 보고 우리가 승인 그럽니다. 승인 좀 해주세요라고 승인 신청을 해야 돼요. 승인 신청. 법에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승인 신청해라. 그럼 도지사는 이제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승인 신청 기간이 몇 년이니까 이 기간을 법에서는 3년 줘요. 3년.
도지사는 3년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3년 동안 기다리는데 시장 군수가 3년이 지나도록 승인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럼 도지사는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그때는 도지사 혼자 그래요. 그때는 도지사가 혼자 산다, 단독으로 한다 이 말이 나와요. 또 도지사 기다리는데 도지사 기다리는데 시장, 군수가 와가지고 도지사님 우리 둘이 할 능력이 안 되니까 혼자 좀 해주세요. 도지사 그러면 단독합니다. 또 도지사 기다리는데 시장, 군수가 가지고 도지사님 심심하죠? 우리랑 같이 합시다. 그러면 저기 있던 도지사는 시장, 군수하고 셋이서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수립하는데 우리가 주로 신경 써야 될 내용은 주로 시험에서는 얘니까 얘에다 신경 써야 되고 같은 도안이 있으면 누가 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시도에 걸친 경우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러면 저때는 누가 하냐? 그때는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저 경우는 부산하고 김해에 걸쳐 있으면 김해 시장이 나서면 안 돼요. 부산 광역 시장하고 경남 도지사가 같이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누가 한다고요? 부산 시장하고 경남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합니다. 그러면 이 수립한 내용이 지정 목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 수립했으면 국토에 찾아가서 뭐 해야 돼요? 승인 신청해야 돼요. 법에서는 몇 년 줍니까? 3년 줍니다. 3년이 지나도 승인 신청 안 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혼자 하라 그래요. 단독으로 수립한다. 그러면서 저 광역도시계획의 지정 목적이 혹시라도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은 직접 혼자 하라 그래요. 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와서 장관이 같이 합시다 그러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타겟은 뭐냐? 시도지사가 공동한다. 이게 주 타겟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립자가 누구랑 알았으니까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립을 하는데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조사해야 돼요. 인구니, 경제니, 사회니, 문화니, 교통, 환경 조사입니다. 그럼 조사는 누가 할까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하겠어요? 계획 수립자가 하겠죠. 언제 할까요? 그러면 그거야 상식적으로 수립할 때 하겠죠. 조사 항목에 뭐가 있을까요? 법에서 정해진 거 하겠죠. 누가 할까요? 언제 할까요? 뭐 할까요? 시험에서는 절대 이런 걸 안 물어봐요. 그 대신 이 조사는 필요할 때 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할까요? 이거를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초조사 그러면 내용 읽지 말고 핵심만 딱 배워. 조사 측량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자주 나오지도 않는 것이 기초조사 시험에 자주 나오지도 않는 게 어쩌다 한번 나오면 하의한다냐 할 수 있다냐 이거 물어보니까 우리 뭐라고요? 하여야 한답니다. 하의한다. 두 번째,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제 주민의 의견 듣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주민의 의견 청취입니다. 의견을 청취하는데 의견 청취한 절차가 공청회가 있고 공람이 있는데 자요 한번 보세요. 이제 주민의 의견을 들으십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거기는 첫 번째 공청회라는 제도도 있고 또 공고, 알리고, 열람, 보여준 제도 이 두 개를 공고, 알리고, 열람, 보여준다.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보통 공람 그래요. 공람. 그러니까 공청회 하는 경우도 있고 공람 하는 경우인데 공람은 뭐냐? 공람은 공고예요. 공고, 알린다. 자, 주민 여러분 이번에 여기에다가 도로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었다가 아니고 도로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립니다. 신문에 나와요. 신문에 도로 만들기 공고해가지고 구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우리 시청 2층 도시계획과 와서 보세요. 오면 다 보여줍니다. 그런 내용들을 공고 딱 띄운다고. 띄우고 난 상태에서 이제 관심이 있으면 토지 소유자는 가야 안 가요? 무조건 가야지. 봐야지. 가면은 서류를 전부 다 보여줘요. 자, 서류 보세요. 서류 쫙 보여주고 난 다음에 서류 봤죠? 어쩌라고요? 할 말 있으면 하라고. 할 말 있으면 그러면 개별적으로 이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이 있으니까 주저리 쓰는 거예요. 쓰고 이 열람기간이 딱 끝나면 취합을 딱 해가지고 자 이래서 당신 거는 반영하겠다 못하겠다 하겠다 못하겠다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공고 열람이고 공청회는 공청회 말을 많이 들어봤지. 공청회 한다고 공개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듣겠다가 공청회입니다. 공개 회의를 통해서 어쩌겠다고요? 의견을 듣겠다. 이게 공청회. 그럼 이제 공청회로 갈 거냐 공남으로 갈 거냐. 첫 문제도 치사하게 공청회 할 거냐 공남 할 거냐 첫 번째 이거를 물어보고 두 번째 공청회 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국토개법 지금 우리는 광역도시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웬만큼 되니까 우리가 광역도시계에 대해서 공청회 한번 해봅시다. 먼저 나와가지고 앞에부터 순서로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광역도시계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만큼만 얘기해보세요. 황당하죠. 괜히 내가 잘 이리 옮겨가지고 그냥 저 뒤에 있을걸. 그러면 먼저 하실래요? 먼저 할래요? 왜 안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그러면 예. 아니 내가 태어나서 지금 처음 수업 듣고 있는데 광역도시계라는 말을 처음 듣는데 나보고 와서 발표하면 무슨 발표하냐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냐 생각해야 돼요. 공청회는 공개 회의를 통해서 어쩐다고요? 의견 듣겠다. 회의를 하려면 그 내용에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회의는 누가 한다고? 회의는 전문가가 합니다. 전문가. 회의는 누가 된가? 전문가가 나와서 토론할 테니까 어쩌라고요? 관심 있는 주민들은 회의하자가 아니고 나와서 들으라고요. 여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론하면 주민들이 쫙 있어요. 한참 토론하다가 사회자가 자 잠시만 위원님들 잠시만 해가지고 자 우리 이렇게 지금 많은 토론했는데 여기까지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 누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관심 있는 사람. 뒤분 손 들잖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들었습니까? 저 말? 그럼 들었다고 해야지. 들었잖아요. 저 말이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어쩐다고? 반영한다고. 이게 뭐라고요? 공청회. 자 여기는 전문가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 시험 문제예요. 전문가가 있냐 없냐. 왜 공청회는 전문가 있고 공남에는 전문가가 없냐 이런 얘기요. 여기는 뭘 하지만 전문가가 회의하고 토론하지만 토론합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뭐가 없다고? 전문가 없다고. 이런 거를 일일이 암기해야 돼요. 공청회는 전문가가 있고 공남은 전문가 없다. 이러니 책을 통째로 암기하니 되겠냐 지금 이런 얘기요. 기본만 좀 알면 공개 회의니까 누가 있고 전문가가 있고 회의가 없으니까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이해하면서 넘어가요. 이해할 거는 해야 되고 암기할 거는 해야 되고. 그러면 지금 원래 이 칠판 지울 때 웬만하면 목차는 지우면 안 돼요. 목차는 놔둬야 되니까.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세 가지가 있는데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 둘은 공청회고 관리계획 하나만 공남하는 거예요. 공남. 그러니까 얘는 공청회로 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전문가가 있다 이 말이 되고 우리 시험에 딱 나오면 알려줄게요.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광역도시계에서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가 첫 번째 공청회입니까? 공남이니까 이건 뭐래? 그러면 공청회입니다. 전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 번째는 자 이거 주민의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세 개 물어봐요. 첫 번째 공남이 아니고 공청회다. 그러니까 전문가는 기본으로 있다. 생략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물으면은 관리계획은 기본계획도 똑같이 가는데 관리계획은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내용이 전부 다 똑같으면 절대 시험에 안 내요. 그런 것은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두 가지 똑같다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안 물어본다고. 분명히 내용은 중요하다 그러는데 비슷한 제도가 있어서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봐봐요. 내가 헷갈린다. 그런 부분은 100% 시험 문제 나와요. 출제자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헷갈리게 해서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래서 주민의 의견 청취가 광역도시계획은 공청회거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 공청회는 뭐가 있다고요? 전문가가 있다. 이런 거를 잡고 1월 수업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1월 달부터 자연스럽게 진도 나갈 수 있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의견 청취인데 내용 알고 보면 문제가 너무 쉬워요.
또 공법이 어렵다 그러는데 쉬운 거는 너무 쉬운데 단지 8문제는 책에 없어요. 책에. 아무리 공부 많이 한다 하도 어차피 없어요. 8문제 포기하고 시작해요. 나머지 문제를 쉬운 것은 너무 쉽습니다. 지방의 의견 정치하는데 이렇게 지금 나중에 자꾸 얘들이 비교되거든요.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3개가 자꾸 비교되는데 나중에 이런 설명 자세히 합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기본계획은 도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자라고 방향만 제시해요. 그럼 관리계획이 그 방향 그대로 따라가서 관리계획이 집행합니다. 과계획이나 기본계획이 얘들이 나중에 여기 있다 이렇게 나중에 직임이 아니고 나중에 도로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라고 방향 제시하면 관리계획이 나중에 언제 가가지고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부산에서 마산까지 가는 지하철을 연결했으면 쓰겠다. 하나의 도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부산에 지하철 있습니까? 있죠. 그 지하철이 쭉 가다 보면 사상에서 쭉 가가지고 김해해가지고 창원해서 마산까지 가는 그런 지하철을 만들었으면 쓰겠다. 희망상 광역과 기본계획 주로 이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쯤 가가지고 관리계획이 자 이게 필요성이 있냐 없냐 판단해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 시점 가서 관리계획은 자 지금 한다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자 지하철 구간이라고 여기서 결정을 딱 하고 뭐예요? 사업을 딱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탄생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얘들 둘은 이렇게 할 것이다 방향 제시하면 딱 가서 한다. 결론 딱 내고 그 다음에 전다고요. 공사를 딱 해서 만들어주는 게 이게 관리계획이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성격이 약간 다른 성격이. 얘들 둘이 성격으로 한 팀이고 얘가 다른 팀이 된다고. 방향만 제시하니까 얘들은 내용들이 추상적. 한다가 아니고 할 것이다. 그 내용 가지고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 광역과 기본계획이 나중에 여기에다 도로 하나 만들 것이다 라고 방향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자 상식적으로 자 갑이 땅 가지고 있습니다. 내 땅에다 내 마음대로 원래는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원래는 사용수익 처분이 가능한데 법에서 어쩌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는데 법에서 하지 마 그러니까 얘가 이러고 못하고 있을 뿐이요. 그 상태에서 뭐만 받으면 허가만 받으면 뭐 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개발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가 도로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라고 결정됐어요. 결정이 이렇게 도로라고 결정 고시했습니다. 여기에 누가 있는가? 을이 있다. 땅 가지고 있다. 내 땅이니까 개발하자. 허가 신청하면 허가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허가가 안 나오냐 그러면 도로 결정 고시할 당시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국가 정책 도로가 꼭 필요한데 이거 설치하면 이 땅을 전부 다 땅을 사야 돼요. 살 때 돈이 얼마 들어가냐? 한 500억은 들어가겠네. 예상했어요. 결정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500억 만들어야 돼요. 한 3년 동안 돈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3년 동안 얘가 개발을 왕창 다 해놓으면 뭐 빌딩을 50층 100층 지어놓으면 이게 500억 들어갈 돈이 얼마다 5천억이 돼도 못한다고. 이러니까 보상 문제가 나오니까 결정이 딱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체일당은 뭐하다? 손대지 마라. 개발하지 마라. 라는 의무를 주는 거예요. 개발하지 마 그랬는데 얘가 개발을 하면 어쩌겠다? 처벌하겠다. 개발하지 마. 앞으로 허가 안 해준다. 하지 마.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광역과 기본계획은 앞으로 여기 때 이때쯤 가서 도로 하나 만들었으면 쓰겠다. 결론이 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했으면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개발하려면 허가를 해줍니까 아닙니까? 허가를 해준다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개발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도로가 결정되면은 개발 못하는데 결정이 안 됐으니까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로가 결정되면 국민들한테 개발하지 마. 안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얘는 개발하지 마. 그런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얘기냐. 얘들 둘은 방향만 제시하니까 추상적이요. 추상적인 내용 가지고 국민을 구속하진 못한다는 뜻입니다.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없다.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직접적으로 국민을 구속을 한다. 따르라. 안 따르면 어쩐다? 처벌한다. 따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성격이 얘는 구속력이 없고 구속력이 있다 보니까 말을 약간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광역과 기본계획은 만들 때 우리가 수립 그러는데 광역과 기본계획은 이렇게 구속력이 없는 것들은 뭐라고 표현하냐?
계획을 만든다 그걸 보고 수립. 만들었으면 결정한 걸 보고 승인 그래요. 승인. 근데 구속력이 있는 애들은 수립이라는 말을 쓸 때 수립이 만든다 세운다 이거 아닙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얘는 뭐라 그래요? 입안 그래. 입안. 승인이란 말 대신에 얘는 결정이래요. 결정. 똑같은 뜻입니다. 출제위원이 수립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입안 써가지고 틀렸다? 그런 엉터리 출제위원들 없어요. 그런 엉터리 문제는 만들지도 않는다. 같은 뜻이다라는 거 알고 그 대신 이렇게 광역과 기본계획은 주민의 의견 들을 때 공청회를 하고 절차가 틀려요. 공청회를 하고 얘는 뭐 한다고요? 공람한다. 차이가 나니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광역과 기본계획 만들 때는 지방의회 의견 듣는데 특이한 것은 이 지방의회가 어디 지방입니까? 자꾸 이것만 물어봐요. 어디 지방이냐?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와요. 시도지사가 생각해봐요.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시, 군, 구, 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시도지사가 하게 되면 어디 의회 의견 들을까요? 시도지사가 하게 되면 상실적으로 어디 의회입니까? 어디 의회입니까? 시도의회 의견 드려야지. 시장 군수가 뭐 어디예요? 시군의회 의견 드려야지. 부산광역시장이 무슨 계획 만든다. 지방에 어디 지방입니까? 근다고 김해시의회 의견 들을 수는 없잖아요. 어디 의회지? 부산시의회지. 부산시의회. 함안군수는 함안군의회. 그러니까 지방의회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방의회 어디 지방 가라고요? 자기 지방 딴 동네 가지 말고 자기 도시. 근데 유치하지만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낸다고. 지금은 무슨 이런 단순한 거 시험 문제냐? 나중에 몰라요. 이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모른다고. 암기 못했네 이 생각이 든다고. 시험장 가게 되면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 변경할 때 시, 군, 구, 의회 의견 듣는다. 주구장창 암기만 하다 보니까 이게 시군구든가 시도든가 이거 모른다고. 그러니까 웬만큼 이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해야 돼요. 좌우지간 지방에 어디 지방 물어보면 무조건 자기 지방. 도지사는 도의회, 시장은 시의회, 군수는 군의회. 시군 군의 그러면 시군 구의회, 시장 군수는 시군의회. 처음부터 이제 그런 틀만 좀 잘 잡아주면 돼요. 지방에는 자기 지방, 다른 데가 많대요. 광역과 기본계획은 어디 지방이요? 이걸 물어본 거고 관리계획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관리계획에는 크게 6가지. 관리계획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있다 보니까 어디 지방 안 물어보고 그 중에서 지방의 의견 정치하는 게 뭐예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광역과 기본계획 어디 지방의회 이거를 물어보고 관리계획은 6가지 중에서 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그럼 앞으로 무조건 지방에 다른 데서는 어디 지방 물어보지도 않아요. 광역과 기본계획만 지방에 그러면 자기 지방이다. 그렇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립기준입니다. 수립기준 무슨 얘기냐? 창원시장하고 함안군수가 창원시장 함안군수는 태어나서 선거운동 혹시 창원시장은 누군지 아세요? 예, 경남도지사는요? 옛날에 두 분 다 당대표입니까? 당대표? 툭 하면 대판부터 가가지고 지금 창원시에서는 창원시에서는 시민들한테 연판장 돌려가지고 우리 뭐 만들자고요? 창원 광역시 만든다. 창원시장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거고 경남도지사는 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툭 가면 충돌하고 싸움하고 앞으로 창원시장은 2번 다시 일 안 하겠다 손 안 잡겠다 이런 얘기하고 지금 경남도에서 창원 빠져버리면 세금 나올 동네 없어요. 그럼 세금 나올 동네 김해하고 진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남에서는 죽어도 안 빼려고 그러고 창원은 나갈 얘기를 쓰고 두 분 지금 사이가 지금 별로 안 좋던데요. 그럼 이분들이 창원시장 함안군수한테 어쩐다고 자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만들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시장 되려고 군수 되려고 엄청 내가 이걸 했지만은 광역도시계획 광자도 모르겠어요. 근데 나보고 만들라면 어떻게 만듭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모르는 상태로 만들려가 아니고 국가에서 만들어 줄 테니까 수립기준 지침서입니다. 이렇게 만드세요. 기준을 줄 테니까 이 기준을 보고 만드세요. 이 기준을 누가 정하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40문제 중에서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공법상 모든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든 기본계획이든 관리계획이든 좌우지가 무슨 계획의 수립 기준을 의심하지 말고 국장이 정한다. 참고로 앞으로 이제 국장, 장관은 항상 장관은 뭘 뜻해요? 국가입니다, 국가. 모든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가가 직접 정합니다. 국가가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이 수립이 돼요. 이렇게 해서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 계획을 확정제도 확정 짓는 거 우리가 승인 그래 승인. 승인 이 말이나 확정 이 글자나 결정 이 글자는 다 똑같은 뜻입니다. 승인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첫 번째 협의하고, 두 번째 심의하고, 세 번째 승인합니다. 협의하고 심의하고 승인합니다. 협의, 심의, 승인 그러는데 먼저 우리는 승인 또 뭡니까? 승인. 자, 승인도 한 문제짜리니까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승인은 뭡니까 하면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의 행위가 유효하다고 인정해 주는 게 승인이니까. 시험 볼 때는 승인은 상식으로 위에 가서 받을까요? 옆에 가서 받을까요? 부산광역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는다. 그게 맞겠어요? 부산광역시장이 부산광역시의회 승인받는다. 이게 맞겠어요? 승인은 당연히 어디 가죠? 위로 가야지, 위로. 그러니까 승인은 위로 가는데 어디 위냐 그러면 직근상급입니다. 직근상급 기관. 직근상급. 여기가 무슨 구입니까? 진구입니까? 진구 있잖아요. 진구도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니까 자치구니까 진구 직근상급은 누굽니까? 부산광역시장이 되고 부산광역시장의 바로 위로 누가 되고요? 공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그 직근상급. 직근상급을 가야 되니까 승인은 직근상급을 절대 잊으면 안 되고, 그러면 시도지사가 수립했다 그러면 직근상급 누구고요? 국장. 시장, 군수가 수립했다. 직근상급 누굽니까? 도지사 그럽니다. 이런 것까지 암기하면 평생 이 공부해야 돼요. 특기 시험 문제가 시장, 군수는 국장 승인받는 거 잘 나오니까 국장 승인이 아니고 승인은 항상 어디다? 직근상급. 자, 그럼 국장하고 도지사는 이제 승인 신청 받았어요. 승인 신청 받았으면 승인하기 위해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지정하고 또 누가 지정하고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 지정하면 누가 시도지사가 만들어 오고 시장 군수가 만들어 가지고 장관님 승인해 주세요. 도지사님 승인해 주세요. 계획을 딱 만들어 왔습니다. 장관님 그래 승인해야지. 들고 와라 보자. 딱 봤더니 이 내용에는 이제 계획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봤더니 여기에는 환경에 관한 사항도 있고 국방에 관한 사항도 있고 문화재에 관한 사항도 있고 주저리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획을 결정하려고 봤더니 뭐가 있더라? 환경에 관한 사항.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솔직하게 환경 모르잖아요. 자기 분야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죠. 환경의 환자도 모르는데 어떻게 결정합니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르지만 누구는 이걸 알아요? 환경부 장관은 알아요.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어요? 환경부 장관 찾아가서 자, 내가 이 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너네 부서 내용이 있는데 네 생각은 어쩌냐? 협의해야 돼. 협의. 국방이 있으면 누구하고요?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돼요. 문화재가 있으면 누구하고? 문화관광부 장관하고 협의해야 돼요. 그 내용과 연관 있는 부처하고 누구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 협의. 자, 환경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하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누구하고지? 환경부지. 그때 이 환경부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건가? 그 내용과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 그 뭡니까? 관계죠. 관계 전부 다 여기는 전부 다 행정 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관계 행정기관의 장하고 협의한다. 협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누구라고? 환경부 장관하고 같은 그 길이. 환경부 장관.
환경부가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중앙이죠, 중앙. 그러니까 누구하고? 관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이러고 쓰는 거예요. 도지사가 하게 되면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 이게 협의입니다, 협의. 그래서 협의는 누구하고 합니까? 협의는 관계,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토교통부 장관이면 중앙 쓴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그러면 도지사가 하면 그냥 관계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심의입니다, 심의. 심의. 국장하고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군지 아세요? 요즘은 국민들이 옛날에는 장관 그러면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장관, 내무부 장관 누구 다 알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장관 그러면 몰라요. 솔직하게. 왜 못 아는가? 좀 있으면 또 바뀌어요. 좀 있으면 또 바뀌어. 그러니까 장관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장관이 이게 시험 봐서 장관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관이 어떻게 되는가, 장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제가 올해 30입니다, 30. 좀 약을 좀 잘못 먹어서 좀 이상해 보이는데 올해 나이는 30이고 저는 20년 후를 바라보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어요. 20년 후에 나중에 제가 대선에 출마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완전 지금 제가 강의하는데 완전 강의를 잘해가지고 이번 공법이 엄청 어렵게 나왔는데 여러분만 다 합격해 합시다. 그거 난 다음에 20년 뒤에 제가 딱 나타나서 자, 저 좀 미세요. 그럼 밀래요? 여성부 장관이요. 밀래요? 네, 기재부 장관이요. 밀래요? 네, 국방부 장관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관이 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군대 갔어요, 안 갔어요? 네, 제일 군대 갔다 와야 돼요. 위장전입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특이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바람 피면 안 돼요. 4가지만 거친다 그러면 아니 우리나라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이 전문성을 봐야 되는데 전문성은 필요도 없어요. 전문성 필요가 없고 4가지 하자만 없으면 무조건 돼요. 털 게 없으니까. 근데 4가지 하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장관 물망에 오르면 4가지 하자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하나씩은 다 걸린 거요. 그러니까 우리만 하지 말자고, 우리만.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관이 됐어요. 장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장관하고 도지사는 만물박사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절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장관과 도지사가 자 관계부처 협의도 끝내가지고 이거를 결정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지만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장관과 도지사가 모를 망정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모르겠습니까? 누군가는 알지, 누군가는 전문가가 있겠지. 그래서 이거를 들고 이제 회의실 가요, 회의실. 회의실 딱 들어가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이렇게 포진돼 있어요. 전문가 그룹의 명칭을 무슨 위원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하고 도정법은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법이에요. 도시를 만드는 법. 그래서 전공자들이 전부 다 뭐 전공했냐? 도시계획 전공이에요. 도시계획. 그래서 명칭이 도시계획위원회.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가 어디 있어요? 세종시에요. 세종시 가게 되면 아름동 그런 데 가면 있어요. 세종시 가게 되면 국토교통부 6층 중간쯤 딱 방이 어차피 모를 거 아니에요. 6층 중간 가서 뭐였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들고 갑니다. 집합 다 했는가? 다 했죠. 줍니다. 자, 당신이 전문가니까 토론하세요. 도지사가 주면서 토론하세요. 토의감이 있다고 부산시청 가게 되면 4층 마지막 방에 있다고 뭐라고? 부산시 뭐라고? 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이 여기 모였으니까 여기서 전문가들이 어쩐다고요? 토론하다가 결론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결정을 딱 지어. 이 결정을 보고 우리 뭐라 하냐면 심의 그럽니다. 심의. 이 결정이 심의예요. 심의는 뭡니까? 회의실. 심의는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심의는 회의실 안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된 내용을 장관하고 도의사한테 줘요. 둘은 회의실 밖으로 나와가지고 목소리 가다는 거 국민 여러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확정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 뭐라고요? 승인 그래요. 승인. 그러면
심의는 회의실 안에서 먼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가 뭡니까? 심의는 내부적인 결정이에요. 내부적인 결정. 이거는 뭐고? 외부 결정인 거. 내부 결정이 없이는 절대 뭐가 없어요? 결정은 없는 거예요. 외부 결정 안 하니까 이건 전부 다 결정이니까 내부적인 전문가들의 내부 결정 없이는 절대 결정은 없다. 무슨 얘기냐? 심의 없는 결정은 없다. 일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 11로 가니까 1, 2, 이론, 문제 이러고 가니까 1, 2, 3, 4까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모든 결정하려면 일단 믿고 가야 되니까 모든 결정하려면 반드시 뭐 한다? 심의하고 결정한다. 심의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3, 4월까지 그 틀을 딱 세워야 돼요. 3, 4월까지. 틀을 딱 세워놓고 5, 6월 때 가면 단 이거는 심의 없다. 이제 빼준다고. 그런 게 시험 문제니까. 일단은 기본 틀을 뭔가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하려면 무조건 뭐 한다? 심의한다. 심의 없는 결정은 없다. 이렇게 알아놓고 좌우지간 심의해야 결정이 나요. 이러다가 마지막 5월달 가면 이거 딱 세 개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는 심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주구장창 이것만 암기하면 된다고.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한다고요? 심의합니다. 심의. 그럼 심의할 때 심의기구 명칭은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과 도정법은 도시계획에 관한 법이니까 도시계획위원회고 건축법은 건축이 관한 법이니까 전공자들이 건축위원회. 주택법은 주택에 관한 법이니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복잡하잖아. 그냥 주택위원회. 그래도 괜찮아요. 농지법은 농지에 관한 사항이니까 농지위원회. 농지법 심의기구 공법 선생 중에 제대로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명칭이 10대 개 돼가지고 뭐 농업, 농촌, 식품, 산업 어쩌고 저쩌고 위원회. 그러니까 문제는 이 심의기구 명칭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심의기구가 건축위원회냐 도시계획위원회냐 그거를 바꿔가지고 O니 X니 그러고 문제 내는 그런 엉터리 출제위원회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심의기구 명칭 알려고 절대 애쓰지 말라고요. 대충. 자, 심의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면 국토부에 있는 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가 뭐라고요? 중앙 뭐라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지사 가면 도에 있는 도는 뭡니까?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명칭 찾는 건 절대 시험 문제가 아니다. 여기는 유치하게 국장이 하면 중앙. 이 말 빼가지고 틀렸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국장이 하면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장이 아니면 그냥 행정기관의 장이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 더 알아야 될 내용이 좌우지간 뭔가 결정하려면 무조건 심의한다 기억해야 되고 심의가 없는 결정은 없다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 시험 문제는 자 협의하고 심의합니까? 심의하고 협의합니까? 간혹가다 유치하지만 순서 묻습니다. 기초조사가 먼저입니까? 의견 청취가 먼저입니까? 이런 게 순서 나오니까 못 모르고 이런 것까지 첫 글자 따가지고 전부 다 순서 암기하고 이건 아니에요. 기초조사가 먼저예요? 의견 청취가 먼저예요? 물어보면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렇게 문제 만들면 문제 만드는 사람이 잘못됐어요. 수립하기 위해서 하냐 안 하냐 이거를 물어보지 수립할 때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서 수립하라 그랬지 뭐 먼저 하고 뭐 나중에 이런 게 없다고 없는데 이런 거 문제 만들면 안 된다고. 근데 시중 문제 돌아다니면 이런 문제 돌아다녀 여기서 순서를 물어보니까 협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협의가 먼저죠. 순서 물으니까 순서를 암기해서 첫 글자 따서 협심증 병명칭에 협심증 반대로 심협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암기 많이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되고 협심증 이거 하지 말고 자 협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심의 넣고 자꾸 붙이는 거예요. 의견 청취가 먼저냐 심의가 먼저냐 자문이 먼저냐 심의가 먼저냐 자꾸 심의하고 다른 걸 붙인다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니까 그럼 우리는 협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하면 뭐라고 결론 내냐 심의는 뭐라고요? 심의는 내부적인 결정입니다. 결정하려면 모든 절차가 끝나야 결정한다. 모든 절차가 끝내. 그래서 협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자꾸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협의가 먼저냐 심의가 먼저냐 물어보면 우리는 무조건 생각하지 말고 심의가 나중이다.
하여튼 심의하고 뭐하고 순서 붙이면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다. 그러면 무조건 심의가 나중이네. 심의가 먼저입니까? 승인이 먼저입니까? 이러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만들어서 물어보면 안 된다고. 제가 첫날 부부싸움 하냐 안 하냐 그런 얘기 했지 안 했어요? 집에서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겨야죠. 거기는요? 집니까? 저한테 물어보세요. 부부싸움 하는 거 안 하는 거?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저는 부부싸움 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안 할 것이고. 결혼했나요? 안 했죠? 내가 안 하는 방법 알려줄게. 안 하는 방법. 결혼해가지고 아니 부부싸움 아니 사랑하고 살아도 다 못 사는데 무슨 싸움 합니까? 절대 싸움하면 안 돼요. 왜 싸움하면 안 되냐 그러면 물론 집에도 자주 못 가지만 집에 가가지고 집사람이 뭐라고 말했을 때 뭔가 나한테 말하게 되면 공격적인 말하면은 절대 대응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죽는 신경 가만히 있으면 딸내미 와서 답답해가지고 아빠 쌩까네 좀 말 좀 해봐. 절대 말 안 해요. 말 안 하면 혼자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대응했다 그게 아니라고 반박하게 되면 100% 싸움이 돼요. 저는 집사람이 뭐라 한다 그러면 제가 말 안 해요. 그럼 딸내미가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아빠 뭐라고 말해봐. 그럼 내가 한마디 딱 해요. 뭐라고요? 나는 제가 이 말하면 대부분 저보고 재수없다 그러던데. 딸 보고 야 방금 엄마가 한 말이 네 생각에서 말이냐? 나는 저게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나 대꾸 안 한다고. 그러면 성질을 내 가지고 사람이 말하면 말이지 무슨 말이 뭐가 있고 막 뭐라고 해요? 그럼 대꾸 안 해 또. 그러니까 저는 말이 아니면 어쩐다고? 대꾸 안 한다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저는 부부싸움 안 합니다. 이 말 정중할 거예요. 말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심의가 먼저입니까? 승인이 먼저입니까? 그러고 질문하면 저는 어쩐다고? 부부싸움 안 한다 이러고 말해요. 저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고 저런 문제는 나올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묻는 것은 여기서는 법에서 그런 걸 주어지니까 협의한 후에 심의해야 된다. 법에서 딱 주어지니까 자꾸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말 같지 않는 것은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출제위원도 그렇게 무식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다 논리 정연한 사람들이에요. 말이 되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따라서 협의가 먼저입니까? 심의가 먼저입니까? 물어보면 무조건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짠다. 심의가 나중이다. 자우지가 물어보면 뭐가 먼저입니까? 물어봐도 협의가 먼저다 이러지 말고 무조건 어쩐다고요? 심의가 나중. 그렇게 해가지고 한 문제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하는 게 전부 다 지금 한 문제짜리요.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 심의 해가지고 승인합니다. 승인했으면은 자 국장하고 도지사는 승인했으면 그 사실을 자기 말해야 될까요? 아니면 자기 말해야 될거 아니면 자 여기 있던 협의했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줘야 될까요? 자기 말해야 될까요? 제가 첫날 그런 얘기했죠. 실력과 눈치 해가지고 실력과 눈치가 제가 자신 있게 이분한테 질문을 딱 했어요. 맞출 줄 알고 딱 했는데 이분이 자신 있게 대답을 딱 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쪽팔리죠? 그러면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쪽팔리고 저는 민망하죠. 괜히 질문해가지고 쪽팔리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눈치껏 쪽팔리지 말라고 맞으면 이렇게 해주고 틀리면 이렇게 해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국장과 도지사는 협의했던 관계부처장에게 서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줘야죠. 이런 게 지문 하나 나온다고. 이게 지문 나오고 자, 국장과 도지사는 심의했던 여기한테 서류를 줄까요? 안 줄까요? 상식적으로. 결정된 내용을 니도 받아라고 서류를 줘야 맞겠어요? 안 줘야 맞겠어요? 네가 결정해 놓은 걸 나는 발표만 한다니까 발표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네가 결정한 거 나는 그대로 들어가서 발표만 하니까 주기는 뭘 또 주냐고. 네가 준 거 나는 어쩐다고? 발표한다고. 협의했으니까 니도 알아라. 이렇게 결론 났다는 거 주고 그 다음에 국장은 누구한테 주고? 시도한테 들고 가세요 줘야지. 여기는 도지사는 시정수한테 들고 가세요. 그러면 얘들이 이제 들고 가서 만들었으니까 들고 가서 자기만 보지 말고 누가 궁금합니까 이제? 누가 궁금해요? 여기가 주민한테 어찌해야 돼요? 알려야 되지. 주민들한테 알립니다. 이제 알리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공고라고 합니다. 공고. 찾아오면 보여줍니다. 열람. 공고 열람입니다. 공고 열람.
누가 알립니까?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알립니다. 어디다 알릴 겁니까? 이런 건 뭐예요? 알리긴 알리는데 어디다 알릴래요? 그러면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이 자 국가가 결정된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발행하는 기관지가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요? 관보라고 해요. 관보. 지자체에서 결정된 내용들 지자체 주민들한테 알리자.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공보 그래요. 그러니까 유치하게 관보냐 공보냐 자주 나오잖아요. 완전 어쨌든 한번 관보냐 공보냐 물어보니까 지자체가 했으니까 어디다 알린다고요? 공보입니다. 공보에다 알리고 궁금하면 와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된 내용을 관보, 공보를 통해서 나오는데 원래 관보 이제 시험 볼 때는 우리 이건 시험 문제에서는 관보, 공보 이게 시험 문제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따라서 합격했다. 관보를 봐야 돼서 관보 정확한 명칭은 우리나라가 뭡니까?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관보 명칭은 대한민국 관보 이러고 나오고 공보 명칭은 뭐라 나오냐? 지금 경상남도에서 발행했으면 경상남도보입니다. 도보. 부산광역시보, 함안 군보, 부산진이니까 부산진구니까 그때 뭐라고요? 진구니까 구보 이런 식으로. 이제 관보하고 이게 공보에 관한 사항인데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했어요.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했다. 결정. 자, 부산에 이러고 지하철 노선이 이러고 하나 있는데 2호선이 온다. 2호선이 오는데 2호선을 갖다 이렇게 환승시키자. 환승 여기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 땅값 차이가 많이 나는 거요. 훨씬 좋아요. 여기 환승 여기 있는 거. 그런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노선이 어디에 여기 어디 생기는가 이런 정보는 우리 부동산 가격에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을 통해서 발표를 해요? 이런 얘기 지금 이렇게 결정된 내용 이걸 말이 국가가 한다 무엇을 통해 가지고 어디를 통해서 국가가 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관보를 통해서 지자체가 하면 공보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저는 혹시 얘기했나요? 저는 지금 공인중개사 강의하고 지금 협회 교육 저도 지금 협회 교육을 가야 되는데 일정을 지금 못 맞추고 있는 거고 지금 학교 간 사람들 전부 다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예요. 협회 교육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저도 세종시에서 여러분 나중에 업하겠지만 저도 매일은 못 가지만 시간 날 때마다 가면서 하거든요. 세종시에 지금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 그러면 자 우리 지금 국토가 이만하다 그러면 세종시가 여기 이만큼 있다 그러면 이만큼 있으면 자 지금 경부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 경부 제1중부 제2중부 이러고 오거든요. 서해안고도 이러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부가 이게 교통량이 너무 많아요. 안 되겠다 한단 말이죠. 해가지고 제2경부 해가지고 샥 해서 이러고 끝나거든요. 온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를 확대했을 때 지금 이게 지금 이러고 세종시로 샥 들어온다 그러면 IC가 여기냐 이게 지금 관심사예요. 지금 어디에서 빠져나올 거냐 IC를 어디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여기서 반경 2km 여기 반경 2km 홍보할 때 전부 다 그거 반경 2km 있는 데서는 이 아무리 쓸모없는 땅도 물류 탕거리도 한다고. 그것도 가까우니까 어디 가는가 이걸 갖다 전부 다 관심 두니까 어디 온대 그럼 어디다 떨어뜨리는 게 맞겠는 나름대로 분석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윤곽은 나왔어요. 윤곽은 공청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이런 거 다 나와. 공청회 하게 되면 이렇게 해가 윤곽이 되니까 어디다 얘기하거든요. 한이 많이 그러다 결론 냈죠.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제2경부고속도로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이 결론은 한데 이런 결정된 내용들 전부 다 뭘 통해서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나오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가 막히게 관보 공보를 안 봐요. 저거를 봐야 되는데 관보 공보가 결론은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한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은 돈이 안 돼요. 돈이. 국가나 지자체 결정한 건 전부 다 돈이에요. 돈과 연관되니까 어디에 도로가 새로 생기고 철도가 들어오는지 지금 오늘 또 뉴스 보니까 뭡니까? 지금 서울에서 강릉 가는데 지금 차 타고 가면 3시간, 4시간인데 1시간 20분 간답니다. 지금 최장 대관령 터널 갔다 27km 뚫어가지고 바로 간다 해가지고
지금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는데 고속도 잘 돼 있지만 아예 터널을 뚫어가지고 27km 터널로 가겠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 1시간만 단축시킨다. 왜요? 동계올림픽 해야 되니까. 동계올림픽 끝나면 이제 급행열차 투입해서 동계 끝나면 급행열차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 한다 그러고 이런 내용들. 그럼 어디서 실현해서 어디 떨어지는가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결정된 내용이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나오고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나오면 국민들이 모르니까 일부러 저걸 갖다 관보 공보 내면서 같이 기자들 불러가지고 알리잖아요.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한번 알려보고 언론 플레이 한다 해가지고 알려보고 국민들 반응하면 딱 떠보고 조용하다 그러면 밀어붙이는 거고 반발이 심하면 안 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결정된 내용은 관보나 공보를 통해서 나오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관보나 공보를 봐야 되는데 지금 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제가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5월달 가서 여러분 관보가 중요해요. 공보가 중요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관보 공보가 문제냐고 합격을 해야지 합격을. 5월달 가게 되면 시험 이외의 말은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시험 위주로만 가야 되니까. 지금은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설명했으니까 관보 공부 합격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봐야 돼요. 아침에 딱 출근하게 되면 우리가 출근한다 그러면 합격했어요. 직책이 소장이에요. 소장. 출근을 딱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청소는 실장이 하는 거예요. 실장이. 컴퓨터 실장이 타는 거예요. 딱 앉아서 컴퓨터를 딱 키면 화면에 뭐가 떠야 됩니까? 이걸 봐야 돼요. 출근했을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화면에 뭐가 떠야 되냐 그러면 화면에 대부분 부산은 망이 10이던데 10 거래정보망 압니까? 대부분 거래정보망을 보고 물건 뭐가 안 나는 이거 보는데 그거는 누구든지 다 보는 그거 하지 말고 아침에 딱 가서 컴퓨터 부팅 딱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냐면 부산광역시보 이게 떠야 돼. 부산광역시보. 어제 부산이라는 도시가 커요 작아요?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크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장은 매일 결정해요. 매일 결정. 매일 결정. 결정할 게 많다고. 결정할 게 많으면 시보가 매일 나온다고 매일. 관보도 매일 나온다고. 진구는 커요 작아요? 작죠? 진구 구청장한테 결정 권한을 거의 안 줘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결정할 게 없는데 뭐가 얼마나 나오겠냐고. 후보는 그래서 보름에 한 번 나오든가 한 달에 한 번 나오든가 모아가지고 결정 꽤 많으면 매일 나오고 관보 매일 나오고 물론 관보 주말에는 쉽니다. 일 안 하니까 우리 월급이니까 주말 빼고 거의 매일 나오니까 제 판단이 맞으면 일단은 클릭을 딱 하게 되면 15가 돼야 돼. 15 뜨면 이게 지금 내가 있는 지역 부동산하고 무슨 결정이 돼 있는가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9번은 봐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갖다 빨리 뭐를 바꿉니까? 클릭해가지고 관보. 관보는 매일 나온 관보에 자 부동산과 관련된 무슨 내용이 있는가, 무슨 법이 개정됐는가, 도로가 어디로 가는가, 우리와 관련된 클릭해서 스크립에서 저장, 스크립에 저장해서 쓰레기 만들지 말고 읽어보고 이거를 딱 1년만 하세요. 1년만 딱 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정보 제일 많이 알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이게 전자관보니까 전자라니까 어제 거 봐보고 계속 앞에 거 봐봐요. 1년 전 거. 시간 여유가 있으면 2년 전 거 계속 봐봐요. 결정된 내용이 다 나와요. 우리가 모르는 그 전에 결정된 내용까지 다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있는 지역하고 무슨 일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 물건을 갖다 물건 설명할 때 대부분 우리는 이제 토지가 많이 없는데 시내에서는 주로 이제 땅, 건물들 많이 가는데 토지 하는 사람들 이 물건이 딱 나왔다 그러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뗍니다. 이거를 떼가지고 이걸 놓고 설명해요. 일반인들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놓고 설명하는데 이거 부동산 제대로 좀 하고 내용을 좀 아는 사람들은 자 남들은 양식이 이만한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똑같이 불러놓고 그러니까 컴퓨터 하는 좀 그것도 실력도 키워야 돼요. 여기에다가 이제 개발 정보 써요. 개발 정보. 여기 이 사람은 자 A가 이직 갔다 왔더니 개발 정보 넣고 이 땅에 대한 현황만 쫙 설명 듣고 왔어요. 이직 갔더니 똑같은 땅인데 근데 여기는 이런 개발이 있고요. 이런 개발이 있고 이게 개발 정보가 잔뜩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계약서 쓰겠어요. 여기서 쓰겠어요. 우리 뭐 이직카드 쓰죠. 설명을 제대로 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이런 내용들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다 만들어 넣은 거예요. 이 개발 정보를 어디서 찾아서 넣었을까? 자기가 되지도 않는 거 넣으면 이거는 기획부동산 사기예요. 사기.
내가 결정하니 부산시장이 결정한 걸 넣었다고. 부산시에서 결정한 걸 근거 대라 보여줘야 된다고. 어디 가서 보면서 할 거냐. 그런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다 알려줍니다. 도시 기본 계획하고 관보 공부를 보면서 여기에 써야 될 말들은 다 정리해놔야 돼요. 아, 이쪽에 나중에 무슨 개발 호재가 있고 무슨 호재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해야 남보다는 더 앞서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엊그제 지금 요즘 지금 합격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합격한 분들이 자격증 찾기 전에 교육을 해야 자격증 교육을 받는데, 개업하려고 하는데 지금 합격한 분이 실무를 갖다 익히려고 애를 쓰는데 실무를 누가 그냥 알려줍니까? 안 알려줘요. 한 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교수님 있잖아요, 저기서 한 사람이 50만 원 주면 8일 동안 알려준대요. 그래서 제가 뭐 알려준대? 그랬더니 첫날은 블로그 알려주고요, 두 달은 물건 확보 방법, 세 번째는 계약서 쓰는 방법, 손님 확보 방법 해가지고 8일 동안 알려준다는데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준대. 아니, 오전에 3시간 해준다는데. 그래서 자기는 교육받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모르니까 가야지. 근데 옆에 사람 물어보니까 다 가지 마라 그러는데요. 아니요, 돈 많으면 가세요. 뭐 50만 원이 도입니까? 합격하고 난 다음에 50만 원이 크거든요. 맨 1년 동안 놀았는데 50만 원 벌지도 뭐 떴으냐고, 집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들이 가지 마세요. 지금은 내용을 갖다 전혀 모르고 합격만 했으니까 지금 누군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줄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혼자 공부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찾아가야 되겠다. 옆에 사람들이 다 가지 말라고, 우리 그런 데 가서 하냐고, 그냥 들어가도 맨땅 굴러도 한 달이면 다 한다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이분이, 저는요 있잖아요, 내가 지금 함을 오픈하고 내년에 내 후배 나오면 그냥 공짜로 나는 다 알려줄 거예요, 이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계속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개업을 제가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면, 처음에는 이분하고 이렇게 마주봤는데, 마주보고 아주 편하게 눈빛도 편하게 했는데 1년이 딱 1년 동안 같이 중개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1년이 딱 지나고 다시 보면은 이랬던 사람들이 편한 눈빛이 싹 돌려가지고 왜 나한테 왔을까? 왜 나한테 접근할까? 이게 돼요, 중개업은. 거짓말이 아니요. 처음에 순수한 말이, 왜 우리는 처음에 순수했던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대사가 1년만 되면 전부 다 의심의 눈초를 봐야 되는가? 그만큼 우리는 뒤통수를 많이 맞았다는 얘기야. 물건 주면 빼돌리고 공동중개 하자고 해가지고 물건을 줬더니 이 사람이 결론은, 아, 계약서 안 쓴대. 그럼 언니 알아서 멈춰서 자기는 그만해, 내 거니까. 근데 뒤에 있는 동생, 야, 네가 해가지고, 우리는 물건만 알면 귀신까지 우리는 이 주인 다 찾아내요. 이 물건 정보만 있으면. 그러니까 이 집업만 알면 이 땅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이 땅이 나와 있는지 물건으로 팔려고 내놓은 건지 아닌지 이걸만 모를 뿐이지, 700원 주면은 땅 주인 다 찾아내요. 주소까지 다 찾아내요, 누구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뒤로 돌린다고. 내가 한 방 맞았죠? 너 어떻게 알고 내 물건인데 어떻게 알고 했다고? 무슨 얘기야, 주인이 나한테 내놨는데. 주인 물어보면 내놓은 적도 없어요. 나 저 손님 뭐 모르는데. 했다고 얘가 어떻게 했겠냐고. 돌아가가지고 이 현상이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또 오면 이러고 보겠어요? 내가 이러고 보겠어요? 이러고 보지. 야, 그리 줬더니 뒤에서 계약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나중에는 이 현상이 생긴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런 얘기 하니까 너무 좋은 건데, 저는 그 마음이 1년 뒤에도 계속 하자고. 나는 1년 뒤에도 계속 강의하고 후배들 계속 만들어낼 테니까, 그러면 당신이 좀 그것 좀 해줬으면 쓰겠다고. 실무 강의, 우리 학원의 특징은 뭡니까 하면, 올해 처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선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배가 있으면 끌어줘야 되는데, 선배도 없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이제? 완전 맨땅 헤딩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지만 다 있어요. 우리 학원 선배만 없을 뿐이지. 제가 13일이 다음 주죠? 일요일. 다음 주 일요일 날 제가 부산 오니까 대표로 누가 한 분만 와보세요, 대표로. 혹시 그날 시간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럼 두 분? 끝나고 좀 기다려보세요. 13일 날 지금, 13일 날 이 부산 지역 모임 하니까, 부산 지역 여러분들은 선배가 없지만 저는 이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못 모여도 이분들이 50명 이상 모일 테니까 13일 날 봐보자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가 앞으로. 이분들이 여기는 이미 업하고, 지금 여기서 뭡니까, 걸어서 한 30m 가면 중개업 하는 애 있어요. 걔는 천안사 합격해서 여기 내려가지고 자기가 서면에서 자기가 잘 나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서면서 중개업 하면 거기 찾아가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배가 안 되지만 제가 이제 카페 알려줄 거 카페 가게 되면 카페 선후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10kg 들어오면 여기 있는 애는 5기입니다. 5기. 5년 전에 합격했다고. 5년 전에 합격해서 자기는 이만큼 중개를 했다고. 그 사람이 경험이 없겠어요? 우리 학원이 처음이라 해가지고 선배가 없냐고. 선배는 우리는 1기부터 벌써 10기까지 있다고. 여러분은 지금 10기가 될 거니까 나중에. 그러니까 선배 없어 누가 몰라서 못 드린다. 어젯밤에 한 40명이 모여서 토론한 거예요. 40명 모여서 뭐 했냐 그러면 선배들이 3명이 와가지고 경험담. 자, 나는 분양권을 전문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 경험담. 나는 서면서 상가 전문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 나는 저기 서쪽 가가지고 땅 전문 이런 식으로 한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험담 얘기하니까 질문하고 12시 넘어서 끝난 거 7시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이미 구축이 다 돼 있다고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부산에서 배우고 제주도 갈 건데요. 제주도 다 돼 있어. 거기도 그런 방들이. 이렇게 해서 그런 선배들이 있으니까 처음이니까 불안한 이런 생각은 절대 할 필요 없어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참인가 하는 것은 뭐 거짓말이면 하겠습니까? 끝난 다음에 두 분 남아가지고 제가 지금 이 모임 하고 있는 총무한테 얘기해가지고 자리 몇 개 뱉는가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보자고요. 가보게 되면 저도 얼굴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고 올해 합격한 사람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토론해가지고 자 앞으로 이 모임 어떻게 끌어나간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중계를 한다. 부산에서 어떻게 뭉쳐가지고 대구 어떻게 뭉치고 광주 어떻게 뭉치고 전국 어떻게 뭉치고 이런 방향 제시를 다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앞전 선배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합격해서 온 사람들 전부 다 일요일 해가지고 방향 제시해가지고 요즘은 대부분 중계가 밴드로 갑니다. 밴드하죠 밴드. 거기 가게 되면 전국 사람들이 다 들어있어요. 울산에 있는 사람이 경기도 고향에 있는 땅을 내놓습니다. 울산에서 어떻게 경기도 고향 땅 그 팔로 간다 하더라도 거리가 얼마냐고. 절대 안 갑니다. 계약서는 알아서 탔습니다. 울산에 있는 사람이 밴드에다 물건 올리면 고향에 있는 애가 거 써가지고 그건 나는 무조건 수수료는 반. 울산은 울산 거, 고향은 고향 거. 매도 매수.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가고도 충분히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상호가 뭐만 있다 그러면 신뢰만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돼.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이러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물건 줬을 때 빼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요. 빼돌리니까 좋은 물건은 절대 안 주려고 그래요. 완전 믿기 전까지는. 특히 땅 하는 분들은, 땅이나 공장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관계만 유지된다 그러면 선후배 충분히 되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저분들이 원체 시험만 끝났다 그러면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딱 그 지역에서 개업하는데 첫째 집은 반드시 가요. 가가지고 중개할 때 필요한 서류 우리가 무슨 법을 봐야 되는가 그거를 인터넷 들어가면 안 되니까 책자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가서 물어봅니다. 자 관부 한번 봅시다. 이분이 몇 번이나 봤으면은 그래요 교수님 앉아보세요 해가지고 클릭 찾아 들어갔는데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관부 한번 봅시다. 그럼 잠시만요 찾고 있으니까 관부를 어디서 찾냐고 인터넷 들어가야지. 어디 있더라? 이것은 안 봤다는 얘기요. 그렇게 해서 확인해가지고 보는 방법도 알려주고 한 사람만 알려주면 나머지 사람도 똑같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모임은 같이 할 거니까. 그래서 일단은 관보 공보 중요성 알고요. 선배 없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선배는 우리가 훨씬 많아요. 이분들은 전부 다 인터넷 공부한 사람이 가지고 학원 공부한 사람보다 훨씬 더 끈끈해요. 자기는 혼자였으니까. 그분들이 만나게 되면. 그래서 나중에 두 분은 따라오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제 2달 동안 이 내용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여기서 뭘 배웠냐 그러면 자 이겁니다. 공청회는 뭐가 있다고요? 전문가가 있다. 이거 해야 돼요. 전문가 있냐 없냐 물어보니까 공청회는 전문가 있다 알고 지방에는 반드시 어디 지방이라고요? 자기 지방이지 다른 도시 절대 무조건 자기 지방이다. 수립 기준은 언제나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벌써 3개예요. 협의는 무조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인데 국장이 할 때는 중앙이라는 말 써준다. 이게 필요하고 순서 물어보면 무조건 시민은 나중이다. 승인이 어디 간다? 직근상급이다. 직근상급 알고 자 알릴 때 어디다 알리냐? 지자체는 공보에 알리고 국가는 관보에 알린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걸 가지고 2달 내내 계속하는 거예요. 이 내용까지 뭐 또 설명하면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가니까 이런 내용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전반적인 내용 알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런 내용들만 좀 알아주면 좋아요. 잠시 쉬고 또 계속 합시다.